일단 오늘 갔다 온 얘기는 저기 동영상 보셨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오늘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무사 사무소를 가기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 또 다른 필지가 나왔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그 필지는 요거 지금 FD 블럭에 이제 이건데 이게 지금 현재 공급 가격이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P까지 해가지고 한 7억 정도를 지금 제시를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7억에 또 8억 5천 건축비 하면 10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가격이 착한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똑같은데 다른 건 또 하나가 있죠. 이제 대출이 이거는 그만큼 안 나올 수 있는 건데 오늘 아까 낮에 아까 얼마 나온다고 했지? 대출이 한 12억? 저는 못 들었습니다. 주지 않다. 12억 정도 대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대요. 12억. 네. 7억에 토지가 7억이고 7억 천. 7억 토지가. 천이고 건축은 8억 4천, 8억 5천 잡아야죠. 8억 5천. 3억 5천이 비네. 그렇죠. 그러니까 3억 5천이니까 또 이것도 덤벼볼만한 사이즈라는 거죠. 이런 좋은 호재가 하나 있었고 제 고민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법인을 이제 출자금을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법무사한테 가서도 이제 물어보고 했는데 우리 회원 중에 저를 포함해서 오늘 당장 출자금이 없고 1월달이 지나야지 출자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인을 설립을 해버리면 그 출자금을 다 못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못 빼요. 절대 못 빼고 다시 넣게 되면은 그것도 또 비용이 또 발생을 해요. 번거로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도 우리 이 프로젝트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법무사에서 제시해 주는 거는 이제 A라는 대표 이사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장에서 일부 5천만 원 정도를 출자를 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이제 제시한 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고민은 뭐냐면 그럼 이 대표 이사의 통장을 개인 통장을 착복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유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저는 첫 번째 걸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버리면은 아까 말했던 이런 좋은 물건도 지금 1타 2피를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한 개의 필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를 동시에 두 번째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유연성도 같이 고려를 하고 안전성과 이런 이제 유연성을 같이 고려를 해봤을 때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인 통장에 들어오는 거를 아까 뭐 신탁이나 이런 것처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일단 신탁은 이런 건 안 되고 투자회사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세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법적 그런 불법 사항 같은 걸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예 그냥 투자회사로 아까 약정서를 쓰라고 했으니까 투자회사로 해서 이거를 안전하게 가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투자자들도 우리가 유입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 자본금을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져가면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게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혼자 고민하기는 좀 그렇고 카톡으로 말하기도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이 동영상을 찍고 이거를 회원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의견 한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세금 문제는 뭐 세무서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봐야지. 법인 A가 프로젝트 A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모집 인원은 33명이고 여기에 필요한 자본금은 5천으로 시작하고 총 투자금은 한 1억 3천 정도 되는데 잉여금의 운영 방안은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을 우선 1차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선 파일럿을 먼저 하나 돌려보기로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운영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주택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예 법인 B를 세우고 그 잉여금을 이쪽에 넣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이 전체 1억 3천에 대한 투자금을 커뮤니티센터처럼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법인 A에 출자를 하고 법인 B에 출자를 하고 이런 방법 세 가지 정도로 나뉠 것 같거든요.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이제 단일 프로젝트 하나만 진행하는 방향의 한 건. 네. 그때는 이제 자본금 5천으로 넣는데 나머지 잉여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세무서에 한번 문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까 이번도 기회를 잡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법인을 따로따로 세워서 개별로 가기보다 이미 잉여금이 있으니까 이것도 법인 B에 자본금화 시켜가지고 이것도 같이 운영을 하는 방향도 있을 테고요. 법인 B에 자본금화를 시켜서 네, 우선은 1억 3천이 모여 있는 거를 네. 법인 A에 5천, 법인 B에 5천에 뭐 이렇게 나눠서 쓰면서 동시 진행을 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법인 B 같은 경우에 아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모여서 회의했을 때 이제 한 분께서는 본인께서 통매수를 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염려하셨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500을 넣었을 때 100만 원씩 해서 이제 주면은 한 20명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30명은 3천만 원이 되고 40명대는 4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한선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 어떻게 피값 개념인 거죠? 아니면 컨설팅비 같은 자문료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기 달팽이 소장께서는 그냥 한 2천 정도로 그 상한선을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2천만 원. 네. 그러니까 30명이 결국은 2천만 원 가지고 n분의 1을 하는 거죠. 30명 되면 3천만 원 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 피값을 지불하면서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그 3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적정 수준을 정하자. 20%에서 2천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저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그 2천만 원을 만약 잡았을 때 말씀하셨던 두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나타나면, 투자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시드머니를 우리가 이렇게 내면서 이 사람은 잔금을 내는 거고 이 사람은 우리한테 2천만 원이라는 피를 주는 거죠. 컨설팅 비용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또 돈을 갖다가 그만큼을 수익을 취할 수 있겠죠. 일타이피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은 기준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프로젝트 A랑 프로젝트 B랑 똑같이 우리가 전세를 밀어놓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이제 방법이,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가장 교육에 최적화된 거는 투자자가 한 명 나오고 우리가 처음에 시드머니 투자자로 들어가서 같이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베스트겠다. 근데 약간은 공투 개념으로 가져갔을 때는 우리가 원래 지금 하려고 했던 방안이 최적화돼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해서 가져가면 나쁘지 않은 이제 또 이렇게 뭐랄까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가정했을 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시드머니거든요. 이 시드머니를 출자금으로 이렇게 다 넣느냐 아니면 일부 넣느냐 이건데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다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진짜 안전한 거는 5억이라는 여유자금 있는 게 사실 안전한 거예요. 3억.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하려고 했을 때는 분명이지. 그 대출이 10억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5억이라는 걸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있어야지 안전하게 우리가 준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전세가 안 맞을 경우, 그리고 뭐 어떤 뭐랄까 상상할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는 뭐 무슨 리스크를 대비했을 때 이 자본금이 튼튼하게 있는 게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1억 3천 정도밖에 안 모였는데 1억 3천을 가지고 출자를 다 해버리면 이 돈이 굳잖아요, 이게. 근데 나머지 금액은 누가 또 투자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투자자가 또 들어오면 이 사람을 그 프로젝트에 집어넣으려면은 돈이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 것이고 이제 많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의 이런 사내 유보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는 이 김태현이라는 개인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약정서서 쓰고 투자 회사로 이렇게 공식화 시켜버리면은 이 돈도 이제 우리가 여유롭게 투자를 다른 데다 할 수 있을 뿐더러 이 A 건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이 엑시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두 가지가 있고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같이 하고 싶으나 돈이 당장 없는 사람들은 1월 달에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보증을 우리가 사실은 그냥 투자 회사에서 끝내버리면은 되는 게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 개인이 리스크를 또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로 하고 그 회사도 세무사에 또 해가지고 뭐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건바이건으로 취득세나 양도세나 나중에 주식을 갖다가 또 넘겼을 때 또 생기는 취득세분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투명하게 가져가서 안전하게 이 거래를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정해놓고 말한 건 아니고 그런 방안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회사 구조? 약정서를 그러니까 어쨌든 약정서는 써야 되는 거니까 약정서가 정관에 들어갈 수는 없대요. 아까 동영상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 시켜야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고민의 지점입니다. 그럼 일단 33명이 500만 원을 넣고 500만 원씩 다 넣고 뭐 A를 투자해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추가로 또 B를 투자해서 B도 투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건 이제 선택이 나중에 가능하게끔 할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자면 지금 500만 원을 넣어놨어요. 네네. 이 법인에다가 이게 A라는 우리가 커맨드 센터에다 넣어놨어요. 커맨드 센터 좋네요. 커맨드 센터에다 넣어놓고 커맨드 센터 넣어놓고 저는 프로토스라서 더블랙이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넣어놓고 우리 무슨 말 하고 있었지? 33명 했을 때 A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엑시트는 결국 누구 한 명이 가져가는 거랑 한 명당 100만 원씩의 이익금을 가져가고 빠지는 거잖아요. 원금 회수까지 해서 600만 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 33명 중에 한 20명만 B 프로젝트를 가고 싶어 해. 2천만 원이 맥스니까. 그죠? 그러면은 33명이 다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상한선을 2천만 원 정해놓고 가자는 거죠. 2천만 원. 그래서 B를 만약에 갔을 때 그 투자금 원금, 그러니까 여기 A 프로젝트에서 100만 원 이익금은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겠지만 원금은 그대로 B로 가서 B에서 또 100만 원을 또 받아갈 수 있겠죠. 100만 원에 2천만 원에 n분의 1이겠지. 2천만 원에 n분의 1이죠. 어쨌든 100만 원을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원금 500만 원은 A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넣은 사람들이 이 A에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A에서 B까지 넘어가고 싶냐 또 C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는 이익금을 가져가고 B로 이 원금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 박아놓고 몇 채만 하면 원금 회수하겠네. 그렇죠. 몇 채만 하면 원금 회수하죠. 5채 하면 원금 회수. 원금 회수하겠네.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고민을 한 지점은 이 대표이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없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뭔가 틀을 만들어 놔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이 투자회사처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무슨 우리가 뭐 중개사도 해보면 무슨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중개사고 났을 때 보험해주는 그런 거. 네네. 그런 보험 같은 거를 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커맨드 센터가 회사를 차리고
또 회사에 들어간 예를 들어 500만 원씩 들어간 5억의 돈에 또 법인으로 또 돈이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세금 문제들은 괜찮을라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으로 했을 때 그냥 공증으로 하면 돈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중 비용만 공증 들어가죠. 비용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세금에 대해서는 좀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증으로만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네. 개인 간의 그러니까 개인과 다수와의 공증이겠죠. 그러니까 그 개인으로 근데 애초에 이거 할 때 A 물건이 있으면 이걸 A 물건을 A 법인으로 해서 이걸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B 물건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A 법인으로는 안 되죠. 안 하고 B 법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규로 해야죠. 그럼 계속 법인을 새로 만드는 건데 아까 이거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할 거면 A에서 또 B로 넘어가고 C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품어 안고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원하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프로젝트 A 참여할 사람은 모집했고 그 프로젝트 B 참여할 사람은 또 모집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 모집하는 금액은 투자회사 커맨드 센터에 한꺼번에 받을 테고 투자회사에서 그 법인 A에 출자를 할 테고 B에 출자를 할 테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스타로 따지면 멀티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인은 애초에 법인은 프로젝트 멀티 같은 개념인 거네요. 그다음 투자회사가 크게 있으면 커맨드 센터. 이게 커맨드 센터. 이게 투자한 회사가 A한테 주고 B한테 주고 C한테 주고. 와, 근데 그래서 이게 커맨드 센터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투자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딱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 뭐가 득인지는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투자 집단이 될 수도 있고 투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복잡하네요. 아 이것만 잘 풀면은 그것만 잘 풀면은 이건 그러면 진짜 이제 ESG 경영이야. ESG. 그래 지속 가능한. 그래서 이게 사업 구조가 아예 못이 바뀌고 이제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은 하드머니 투자예요. 그 미국 부동산에서 네. 그때 김원석 씨 와가지고 해줬던 말이 이거거든요. 미국은 여기를 하나 만들 건데 내가 돈이 없어. 근데 투자자를 받는데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대부 이자로 해가지고 뭐 8%, 12%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이자를 주고 우리는 이거를 만들어낸대요. 그런 다음에 이익금은 챙기고 거기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자만 받아고 나가는 거고 이제 이거는 그 우리 회사가 그 김원석 씨는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또 팔아서 양도소득을 얻는 거죠. 개인 사채 땡겨 쓰는 거는 그러니까 그 미국은 그 하드머니 투자가 되게 잘 돼 있대요. 사채 땡겨 쓰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하드머니를 좀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확장 기지 전략인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블 렉서스입니다. 또 그랬어. 더블 렉서스가 더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커맨드 센터가 맞으려나? 더블 렉이 맞아요. 프로토스가 나중에 마법사가 그거 종족 저그도 우리가 먹잖아요. 먹고 테란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 투자를 우리가 협택지는 만약에 테란의 프로토스 영역이라고 하면은 저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가 영역이고 SCB는 뭐 커맨드로 갑시다. 죄송합니다. 커맨드로 가겠습니다. 참 이게 스타가 방향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아직 A를 마무리를 안 해본 입장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좀 우려가 되긴 우려가 돼요. 네. 참 우리가 아는 좋고 방법은 참 좋은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를 리스크가 참 신경을 쓰이긴 쓰이는데 그럼 A와 B를 동시 시작했을 때 이 텀은 얼마나 되는데 동시 진행인 거예요? 아니면 뭐 한두 달 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B까지 그거는 갔을 때 저기 동시도 갈 수도 있고 아니지 준공 시점으로 가야죠. 준공 시점으로 네, 엑시트 시점으로. 그러니까 A 프로젝트에 30명이 들어갔어. 근데 B 프로젝트 갑자기 생겼어. 그럼 B 프로젝트는 한 달 뒤에 준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금을 B 프로젝트에 가서 받을 거냐, A에서 끝낼 거냐, 이걸 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A 프로젝트가 끝나면 A 프로젝트에 나온 이익금을 받아갈 수 있겠죠. 맞아요. 그건 맞는데 네. 이제 이 이거 물건에 대한 거 이거는 우리가 시점 정할 수 있죠.
B 물건에 그래서 대한 거는 한 달 텀 이상은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A에서 나왔던 리스크를 B에서 똑같이 아니 이게 지금 경험하면 이건 되니까. 금매가 나왔어요. 이건 금매가 나와가지고 이 금매가 문경에 사는 사업자인데 네. 이 사업자가 당첨이 됐는데 문경의 사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팔겠대요. 그래서 지금은 싸게 나온 거예요. 그 가격이면.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A 물건에서 B 물건으로 넘어갈 때 A 물건이 다 끝나야지만 B 물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투자자를 다 받는 게 아니라면 A 투자자에서 500만 원을 만약에 넣어놨어요. 근데 내가 B에도 500만 원 그 아까 내가 넣어놓은 돈으로 하고 싶다 이런 개념이라면 A가 다 끝나야지 A에서 이득금이 나오고 다 분배가 되고 그 다음에 B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지금 우리가 5천만 원 가지고 만들었잖아. 돈이 좀 남아 있잖아. 아 남아있는 돈으로 33명이 500명. 그 돈으로 B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지. 33명. B는 또 완전 레버리지 끝판왕인 거지 이게. 1억 6,500이거든요. 1억 6,500 중에 5천만 원을 A 주택에다 쓰고 그 나머지 남는 거에 대해서 또 B 주택에도 쓰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오케이. 그리고 그때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커뮤니티 센터에 투자자들 들어올 거야. 계속 더 추가. 그런 그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랑 여기로 더 추가. B를 같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하고 C를 갈 수 있는 거지. 더 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5억이라는 돈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 안전하게 자본금 확보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예, 됩니다. 추가. 이렇게 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한 채당 컨설팅 비용 2천만 원 정도를 세팅한 다음에 무조건 100만 원 먹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간 사람들 n분의 2천만 원 해서 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쵸. 나갈 때 exit 할 때는. 근데 이 투자 회사가 세금이 만약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투자 회사한테 일정의 수수료를 주는 것도 맞겠죠. 그렇죠. 네, 그 배당금을 받아갈 때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아간다. 그럼 거기서 뭐 한 2%, 뭐 5% 회사한테 이렇게 주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는 또 알아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투자자로 해서 그런 세금 같은 게 없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투자 회사로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투자 회사를, 컨설팅 비용이 분명히 투자 들어가죠. 회사를 설립하는 게 이점이 좋은지 그냥 투자 개인 계좌로 투자 집단으로 그냥 만들어 놓는 게 좋은지는 한번 세무사 통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맹점은 핵심은 이거예요. 이 개인 커뮤니티 센터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 그렇죠. 신뢰. 그런 법적 정치를 만들어야 돼. 신뢰는 돈이랬는데 부자의 그릇에서. 그렇죠. 돈이 좀 많이 벌 사람이긴 하죠. 그러면 여기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이 시스템 A에서 B 넘어갈 때 추가 인원도 받지만 A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쓸 수 있다. 이 개념이 되려면 만약 예를 들어서 총 투자 금액이 1억이었는데 A에 5천만 원만 들어간다. 그래서 5천이 남아서 이 남은 5천만 원으로 이제 추가 인원을 더 받아서 추가하면 더 될 수도 있지만 B로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A에서 진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 마이너스를 메꾸려면 이 땡기 써야지. 남은 걸 땡기 써야 되는 건데 요거를 만약에 B에 다 갖다 썼어요. 그럼 이거를 메꿔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때에 대한 리스크는 투자자들은 또 책임을 져야 된다. 아, A가 만약에 여기서 뭐 그 전세가 안 손실이 나가서 나가지고 약간 세가- 역전세가처럼 나올 수 세가 안 있다 이거잖아. 나간다든가. 그거는 투자자도 여기 감내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약정세 쳐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첫 회의 때도 그 예. 얘기는 나왔어. 예. 네. 한 명이 몰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세입 건물 준공 전에 세입자를 미리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 몇 달 전에 받을 수 있지 미리. 그 그러려면 이제 몇 달 전에 이미 확정이 되잖아요. 네, 소장님이 손실을 한번 볼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돈이 더 들어가야 될지 돈이 덜 들어갈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정도 텀을 두는 거를 A하고 B하고 넘어간 그 텀을 그 시간만큼만 하면은
세입자 확정. 세입자 확정 그 텀이 잡히니까 그 텀만큼은 B 프로젝트 넘어가는 그 텀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거 엄청 괜찮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 해결돼야지 또 다음 거 들어가지. 맞습니다. 마음이 어차피- 불안해가지고 우리 답변은- 마찬가지잖아. 전세 안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고생해봤잖아요. 맞습니다. 어. 이 달팽이 소장님은 어차피 세입자까지 다 맞춘 상태로 해서 딱 세팅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약정서 부분이나 회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각자가 이거 영상도 제가 올릴 거니까 좀 이렇게 방안들을 올려가지고 조만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다 나와 있구나. 모바일 팩스로 해서 받을게요. 등본은. 뭐 네, 모바일 팩스로 받아도 된대요. 제가 모바일 팩스 번호는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아니 아까 주주는 등본 필요 없다고도 안 했어요? 아 주준 필요해요. 필요했어요? 목도장하고- 필요 없다 아닌가? 주주는 등본하고 도장, 임원은 인감 등본 도장 이렇게. 아 그랬어요? 네. 네. 인감 증명서 주주는 임원은 인감 증명서. 네. 짠 이렇게 내일 세무서 가서 물어볼 거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서 가서 물어볼 거. 내일은 못 간다. 내일은 우리 청주 가야 된다. 내일 모레 갈게요. 세무소 가서 물어보면 안 되고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세무사한테 가서. 세무소는 너무 네. 아 죄송합니다. 세무사. 세무사. 그죠? 네, 세무사가 아니죠. 세무소 갔다가 블랙리스트 고덕에 있는 세무사는 한 시간만 얘기만 해도 자문을 받으려고 해서 그 아까 그 소개해 준데 거기가 제일 좋답니다. 그런 자문료는 돈 안 받답니다. 송타는. 좋네. 나중에 홍보해드리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같이 고민할 때 이것도 같이 고민했어요. 한 주에 금액 이거는 출자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다. 어차피 필요한 돈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나누기 33만 원. 주주 명부는 등본 받으면은 등본 받은 걸로 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